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.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해준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.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들고 있던 페인트붓으로 남편의 뺨을 쳐버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. 그러자 남편은 뒤에서 온갖 욕을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. 저는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. 가서 씻고 나서 마음도 진정시킨 뒤에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최근에 만났었던 이혼한 친구들을 한자리에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. 제가 앞으로 몇 달 뒤면 저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. 이제 슬슬 좀 현실이 보이더라고요.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. 하지만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은 거의 비슷하더군요. 그 못된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비슷했고요. 그런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받은 충격과 분노가 도저히 풀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또다시 복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빨간 페인트를 들고서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. 제가 연락을 하자마자 상간녀는 총알같이 로비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. 제가 또 어떤 글자를 어디에 적을지 무서웠겠죠.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는 로비에 있는 커피숍으로 끌고 갔습니다. 테이블에 앉자마자 상간녀가 저에게 말하더군요. 자신이 저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적당히 하라고 하네요.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요. 그리고 왜 당신 남편은 가만두고 자신한테만 그러냐면서 합의금이든 위자료든 원하는 게 줄 테니까 자신은 좀 내버려 두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. 아무튼 그 여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길래 제가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러니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1,500이면 충분한데 2,000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. 여기서도 2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내 등에 가격표라도 붙어있냐고 왜 가는 곳마다 나한테 2천만 원 거리냐고 했습니다. 내 35년 인생 가격이 고작 2천만 원이냐고 소리쳤고 그 돈은 걔나 주라고 말했습니다. 나는 내 방식대로 풀고 싶으니까 시간 없는 나 붙잡고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네 사무실로 올라가게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그제서야 그 당당했던 여자가 공손해지더라고요. 제 팔을 붙잡으며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시겠어요? 라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.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. 나는 배운 여자라 글을 써야만 풀려. 네 사무실에 상간녀라고 도배를 해야 풀리겠으니까 당장 앞서라고요. 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제 페인트통을 잡고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더군요. 그렇게 로비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슬 저희 쪽으로 몰리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또다시 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 회사 간다고 질러놔서 그런지 불안했는 것 같더라고요.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. 나 지금 너희 회사 로비였는데 네 상간녀 사무실 들렸다가 네가 있는 곳 가주겠다고 말했죠. 통화를 듣고 있던 상간녀는 이제 아주 제 페인트통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더군요.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 경비분들도 이제 슬슬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요즘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.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상간녀 사무실로 들어가긴 힘들어 보였습니다. 그래서 로비에서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 바람은 네가 내 남편이랑 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냐며 내 20개월 된 아들 인생은 앞으로 어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. 내 아들은 앞으로 지 아빠도 편하게 못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고 한 가정을 처참하게 부숴놓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고 미안하면 당장 꿇어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죠.
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여자도 눈치가 보이는지 망설이고 있더군요.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있는 페인트통 뚜껑을 확 열어버렸습니다.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글씨 써준다고 말하자. 곧장 바로 무릎을 꿇으며 펑펑 울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고 사진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때 때마침 제 남편도 뛰어와서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다 불법이라고 말하더군요. 그래서 저도 곧바로 말했습니다. 이게 불법이면 니네 둘이서 바람핀 건 간통죄 없어져서 불법 아닌 것 같냐고. 내가 벌금 다 낼 테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던 말던 넌 네 앞날이나 신경 쓰라고 했죠. 그리고 지금 당장 네 사무실 올라갈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그러자 남편 놈도 곧바로 제게 미안하다면서 제발 화 풀라고 굽신거리기 시작하더군요. 제 손을 잡고 계속 나가자고 하더라고요. 저는 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당장 네 차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. 어차피 여기서 우리 집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던데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죠. 남편은 지금 그 차에 페인트 칠 해놔서 못 가져온다며 대낮에 그걸 어떻게 타고 오냐고 말하더군요. 그래서 저는 새벽에 거기서 그 짓거리 하는 건 괜찮냐고 되물었고 난 2번 말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차 가지러 안 가면 나는 여기 로비에다가 네가 저 상간녀랑 한 짓 다 적을 거니까 당장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도저히 답이 없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차를 가지고 오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며 허겁지겁 뛰어나가더군요. 저는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아까 있었던 커피숍에 앉아서 다시 상간녀를 불러서 내 남편이 새벽마다 타다 준 그 커피보다 맛있는 걸로 좀 시켜보라고 말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.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남편은 결국 그 차를 끌고 왔더군요. 주차되어 있는 거리로 나가보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쳐다보긴 하는데 통쾌하더라고요. 제가 봐도 참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놔서 멀리서도 바로 보이더라고요. 저는 바로 그 차로 가서 뒷좌석에 탔고 그 차를 타고 곧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. 남편은 창피한 건 아는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운전하더군요. 친정집 근처에 내려서 제 아들을 태우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. 시댁 입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릴 게 있으니 시아버지랑 같이 내려와 달라고 했죠. 잠시 후 시부모님은 나오자마자 자기 아들 차를 보고 기겁을 하시더군요. 누가 그랬냐고 누가 이딴 낙서를 했냐고 하셔서 제가 말했습니다. 어머님 바람은 어머님 아들이 이 차 안에서 피웠고요. 빨간 글자들은 제가 직접 썼어요. 죄송하지만 저희 오늘부로 이혼할 거고 그래서 아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. 이제 손주 잘 키워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성애도 없는 년이 지 남편 잠깐 한눈 판 걸로 이 난리를 피냐고 하더군요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모성애가 뭐가 중요하냐고요.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무능한 남자가 양육비를 주겠냐고 물어봤고 세상 믿을 사람이 없어서 새벽마다 여자애 환장해서 바람 피운 짐승놈을 믿겠냐고 말했습니다. 앞으로 제가 직장 구해서 양육비도 제가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손주 잘 키워달라고 말하고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.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욕을 하시더라고요. 주변을 둘러보니 동네 주민들도 나와서 남편 자동차를 구경하는데 참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. 저렇게 한풀이를 하고 당당한 척을 했어도 전혀 괜찮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. 제 아이 걱정도 많이 됐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습니다.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. 그렇게 저희는 결국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 되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아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. 시댁에서 3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. 아이 데려가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힘들다고 하시더군요. 남편도 저에게 아이 데려가라고 했고
친권과 양육권 포기 각서받고 다시 데려왔습니다. 그래서 제 아이는 친정에서 엄마가 잘 돌봐주시고 계시고 전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에 제 월급까지 엄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. 걱정되었던 재산 분할도 잘 받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다 받았습니다. 제 돈 들어간 거 다시 받는 거라 뭐 기분 좋고 그럴 건 없었지만요. 그리고 지금 상간녀도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제가 페인트통으로 난리를 피워서 그런지 제 위자료는 바로 입금했더라고요.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그 상간녀는 저에게 명예훼손을 걸었더군요. 아마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어려웠겠죠. 어차피 많이 내봐야 200이라던데 그 돈 한풀이 값이라 생각하려고요. 사실 페인트로 한풀이를 했어도 아직도 화가 많이 남아있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앞으로 제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. 부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